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는 약 80억 명의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15억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현재 인구의 80%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쟁도 아니고 외계인의 침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눈치채고 계십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태풍,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계속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질병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난 몇 년간 겪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산불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에게 축복만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인류가 직면한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재해와 기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먼 미래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난들이 점점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만 봐도 그 증거는 명확합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호주의 대형 산불은 수개월간 지속되며 수십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습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홍수는 국토의 3분의 1을 물에 잠기게 했고 수천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의 강도가 해마다 강해지고 있고 태풍의 위력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의 극단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곡창지대의 붕괴와 식량 위기입니다. 전 세계 곡창지대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서부 곡창지대는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쌀 생산 지역들은 해수면 상승과 염분 침투로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은 사막화가 가속화되면서 수백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량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생존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의 기반이 되는 토양과 물, 그리고 안정적인 기후 패턴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토양의 산성화와 염류화가 진행되고 있고 지하수는 고갈되고 있으며 강우 패턴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까지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식량은 줄어든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자체가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는 46억 년 동안 수많은 대멸종을 겪으면서도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공룡이 사라진 후에도 지구는 새로운 생명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구는 인간이 사라져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사라지면 지구는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자연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지구의 종말은 실제로는 사피엔스의 종말, 즉 인간 중심 문명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질병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3년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는 휘청거렸으며 사회 시스템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질병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영구동 토층이 녹으면서 수만 년 전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영구동 토층에서는 이미 고대 바이러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림 벌채와 도시화로 인해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모두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질병들입니다. 항생제, 내성균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슈퍼박테리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10대 위협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질병의 전파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역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면역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 운동 부족 등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질병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였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많은 국가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미래의 희망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는 것은 수십 년 후의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자연스러운 글을 쓰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면 인간이 더 이상 그것을 제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윤리와 도덕을 갖지 않으면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며 최악의 경우 인간을 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류 멸종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류의 의식과 영성을 담는다면 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우주를 탐험하는 데 인공지능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갈림길입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300년 후 인류의 모습은 정말 어떨까요? 15억 명만 남는다는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극적인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대규모 전쟁이 아닙니다. 핵전쟁이나 세계대전 같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기후변화, 식량 부족, 질병,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붕괴 등의 복합적인 재앙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도 1.5명 이하의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집값,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지구 환경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을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큰 요인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사회 시스템의 불안정성,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 환경의 악화가 더해지면 인구 감소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식량 부족, 물 부족, 거주 가능 지역의 감소 등이 인구 감소를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력의 감소와 사회 시스템의 붕괴도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킬 요인입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금 시스템,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등이 인구 감소로 인해 지속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생존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조절 메커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생태학에서 말하는 환경 수용력의 개념입니다.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구의 적정 인구를 10억 명에서 20억 명 정도로 봅니다. 현재 80억 명은 지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5억 명으로의 인구 감소는 지구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와 지역이 같은 운명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국가들은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리적 조건, 기후 조건,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 국민들의 대응 능력, 자원의 보유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오히려 농업 조건이 개선될 수 있고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이며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합니다. 캐나다, 러시아 같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도 비교적 안전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시베리아나 캐나다 북부 지역이 새로운 거주 가능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기후와 지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어 해수면 상승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위기 대응 능력도 뛰어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력이 그 증거입니다. 빠른 정보 전달, 효과적인 방역 체계, 국민들의 협조 등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가 이미 정해진 운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까르마의 법칙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까르마는 단순히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인류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까르마의 법칙 아래 있습니다. 지구를 파괴하면 인류도 그 결과를 겪게 됩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면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바다를 오염시키면 해양 생태계 붕괴로 식량 부족을 겪게 됩니다. 전쟁, 오염, 탐욕, 무분별한 개발 등이 지금의 위기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인류는 지구의 자원을 무제한으로 착취해왔습니다. 석탄과 석유를 태워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림을 베어내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온 결과가 바로 현재의 위기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하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환경을 파괴하는 소비를 하면 환경재앙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까르마의 법칙은 절망의 법칙이 아니라 희망의 법칙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를 얻고 지구를 보호하면 지구도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환경을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핵심 가치는 도덕, 윤리, 사랑, 이해, 용서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나아가 인공지능에도 이식되어야 미래가 긍정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윤리적 성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술만 발전하고 인간의 의식이 그대로라면 그 기술은 오히려 인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핵무기가 그런 예입니다. 인간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핵에너지 기술이 잘못 사용되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여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전생에 나라를 구하거나 큰 선행을 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현생에서 비트코인 투자로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까르마와 공덕이 반드시 회귀한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을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본 성견지명,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 선행과 현재의 올바른 판단이 만나서 일어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게 되고 악한 행동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에게도 집단에게도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개인의 각성과 영적 성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외부의 변화에만 의존해서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명상을 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내면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 수련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 탐욕,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평화가 외적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명상은 직관력을 키워줍니다. 복잡한 정보 속에서 본질을 파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이런 직관력이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의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습관처럼 긍정적 에너지를 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진실을 말하기, 정직하게 살기 등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모여 가족의 변화를 만들고 가족의 변화가 모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변화가 모여 국가의 변화를 만들고 국가의 변화가 모여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도 개인의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의식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점점 확산되어 결국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간디 한 사람의 비폭력 저항이 인도 전체를 독립으로 이끌었고 마틴 루터 킹의 꿈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개인의 각성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걱정하는 개인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환경운동이 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 전쟁을 막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강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빠른 적응력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등의 보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빠른 진단 키트 개발, 효과적인 방역 체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높은 문화적 역량도 큰 장점입니다.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창의력과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상당수가 한국 작품입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것은 기술과 문화, 그리고 윤리적 가치의 조화입니다. 한국이 이런 조화를 잘 이룬다면 세계적으로 가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강국이면서 동시에 문화 강국이고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환경 문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입니다. 현재의 출산율 0.78명이 계속된다면 2100년 한국 인구는 2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제 활력 저하, 사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은 20% 미만이고 식량 자급률도 50% 이하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수질 오염,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사회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 통합이 생존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지금 깨어 있다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2100년 무렵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소비와 환경 파괴가 계속된다면 질병, 환경재앙, 사회 붕괴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생태계가 붕괴되며 식량과 물 부족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 대규모 인구 이동과 사회 불안이 발생할 것입니다. 거주 불가능해진 지역의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국제적 갈등이 증가할 것입니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회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질병의 창궐도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병원균들이 등장하고 기존 질병들도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대량 실업, 사회 시스템의 붕괴, 인간의 존재, 가치 상실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인류 문명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의식적인 변화를 시작한다면 210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인류의 동반자로 만들어 질병을 퇴치하고 빈곤을 해결하며 우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 100년, 200년, 300년을 결정합니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5가지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의식의 변화입니다. 인류 각자의 깨어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모여 집단의 의식을 바꾸고 집단의 의식이 바뀌면 사회 전체가 변합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의식의 변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자신의 행동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비하는 것, 내가 버리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모두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기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인류, 전 지구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식입니다. 셋째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 정신적,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발입니다.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로 보지 말고 인류의 동반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 사랑과 자비를 담은 인공지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부터 윤리적 고려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편견이 없도록 하고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설명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사랑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포용적인 사랑, 지구 전체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을 보호하고 식물을 아끼며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인종,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넷째, 공존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잠시 지구에 머물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겸손한 인식이 환경 파괴를 멈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명 중심적, 지구 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권리가 있고 지구는 모든 생명의 공동터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경제 발전도 환경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한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순환형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구체적인 환경 실천입니다. 지금의 작은 행동이 미래 100년을 좌우합니다.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고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 등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기업들도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고 정부는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15억 인구 시대라는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절망적인 미래가 이미 정해진 운명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입니다. 인류가 진정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에서 시작하여 인류 전체의 의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상과 성찰을 통해 내면을 깨우고 윤리적 가치를 실천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15억 인구 시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의식은 한층 성숙해진 인류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기술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말입니다. 환경이 복원되고 질병이 사라지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친구가 되어 함께 우주를 탐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달음과 실천이 모여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명상을 시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300년 후 15억 명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은 현명한 조상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